네. 자, 아직까지 준석이 그만뒀단 말 없죠? 점심 네, 아직 먹고 와서 없습니다. 할래나? 자, 이런 준석이가 어제도 대가리를 빳빳이 들고 젊은 청년들을 만난다고 또 대학가를 돌고 있습니다. 고대를 갔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아직도 20대에서는 40%라고 여론조사가 나오기는 나오더라고요. 뭐 인기는 많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앞에 이렇게 이준석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들 줄을 엄청 서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뒤에는 이게 약간 고대 후분 쪽인 것 같은데. 요걸 잘 보시면 이게 이준석을 부르는 그룹하고 나가라를 외치는 그룹이 다릅니다. 그 지금 큰 소리 이준석을 외치는 쪽은 저거 유세단 쪽 네. 아닌가요? 그러니까 누군가 청년들을 저기에다가 이준석이 오기 전이에요. 이준석이 안 온 상태에서 고대 앞에 몰아놓은 것 같은데 거기에 주변을 지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지금 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비토를 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습니다. 안 들리나요? 안 들려서 못 듣는 척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들려, 안 들려. 윤석열 책임지십시오! 윤석열 방송 책임지십시오! 정우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해맑네요. 네. 이제 저는 뭐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러다가 갑자기 갑자기 급반성을 하니까 네. 그리고 고대에 갔는데 대자보도 붙었습니다. 요거 소개해 주시죠. 네. 자, 고대에서는 학생들이 대자보를 통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는데요. 이준석을 환영하지 않는다. 극우 반민주 후보 규탄, 공개적 언어 성폭력 규탄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노동자연대 고려대 모임도 계엄의 밤 민주주의 수호 학생들 무시, 차별, 갈라치기 정치, 빈약한 청년 공약, 극우 성향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고려대 공동대책위원회도 언어 성폭력 및 2차 가해 주장을 비난하면서 학내 커뮤니티의 논란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런 대자보들이 붙고 있고 젊은 층에서의 반감이 급격하게 식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도 이제 대학생들한테 기댈 때는 끝나지 않았나? 얘 40대잖아요. 40대인데 뭐 자꾸 그리고 대학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해준 게 없어요. 아니, 뭘 했는데? 지난 그 정치 역적을 하면 15년입니다. 15년 이 새끼가. 15년,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는 그렇죠. 거죠. 사실 26살 때부터 박근혜 퀴드에 들어가가지고 성삼납 한 3, 4년 받으면서 박근혜의 꿀을 빨다가 사기꾼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보기엔 그 당시에 김성진 대표가 준석이한테 어떻게 하면 정치인으로 비루한 돈을 벌 수 있는지를 가르치면서 접대의 맛을 들여준 것 같아요. 이 양반이 20번 넘는 반복 교육을 통해 갖고 뭐든지 반복 교육이 빨리 배우거든. 그때 이후에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노원에 와서 저랑 10년을 부딪히며 12년을 부딪히며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수없이 많은 정치인들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행사를 하면서 준석이하고 손잡고, 그러니까 1년에 한 5, 6번 행사에서 만나서 손잡고 인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기억도 못 하잖아요. 기억도 못 하잖아요. 하지. 해요? 아유, 처음엔 내가 잘못해갖고 우리 방송에 출연시킬 뻔했다니까. 팟캐스트 할 때. 근데 결정적인 그 패착은 피해. 내가 파산으로 가더라도 완전 망할 핵주례는 밟지를 않았거든. 그런 사람도 몇 명 우리 방송에 나올 뻔했죠. 나올 뻔했던 사람들 꽤 있어요. 수박들 중에도. 근데 절묘하게 내가 다 피해왔거든. 그래서 이 준석이가 그 지금까지 해왔던 걸 쭉 봤단 말이야. 어느 정도냐면 준석이 이 새끼가 우리 아들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는데 다 축사하러 왔었어.
그만큼 지역사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모양을 보면서 쟤는 언젠가는 되겠다라고 일말의 기대를 가졌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가 명태균을 만나서 미쳐버린 거야. 불법으로. 원래 미친 것 같아, 내가 볼 때. 자, 이게 자질은 있었는데 이런 방향으로 특화가 돼갖고 빌런이 돼버릴 줄은 몰랐다는 거지. 자, 그리고 종로에도 갔나 봐요. 종로에서도 욕을 처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저 여유, 씨발 멘탈. 진짜 졸라 저 새끼가 갑인 거예요, 진짜로. 아휴, 진짜. 그래서 결국 이준석이 끝까지 완주를 해준다고 하면 솔직히 우리 입장에서는 더 유리했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이걸 던지고 국진당에 백기투항을 한다. 당권하고 선거비 보전을 받기 위해서 간다. 내 생각에는 가도 못 받습니다. 이재명 후보 말씀하신 대로 토사구팽 당할 가능성 높고요. 지금 있는 입장에서 저 똥 묻은 이준석을 국짐이 받아들이게 되면 일단 이준석 지지하던 20, 30대 지지층들이 거의 김문수표로 가지 않을 뿐더러 갈 필요도 없겠지만 오히려 이준석을 안고 있음으로 인해서 기존의 중도층에 있었던 또는 무당층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 국진당에 대한 지지율까지 완전히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일화가 아니라 이준석의 투표 폭이 꼭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저는 오히려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후보자가 되자마자 2일날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나 돼갖고 중앙지검에서 바로 피의자 조사를 하도록 끌려갔다가 조사 중에 바로 구속 기소되는 요런 꼬라지들을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제발 해외에서는 좀 몰라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적나라하게 다. 웃기잖아. 네. 전 세계적으로 조리돌림을 당해야죠. 자, 이준석 후보가 27일 대선 후보 토론 중 성폭력을 암시하는 원색적인 비유를 사용해 광범위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한국에서 안티페미니스트 운동의 대표적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제발 이 새끼는 하버드 나와서 그렇게 됐다고 누가 좀 해외에서 분석 기사를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하버드의 위험성. 하버드가 이렇게 배렸다. 그러지 마요. 지금 트럼프랑 하버드랑 싸우고 있어요. 자, 그는 2022년 사업가로부터 성적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과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이유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축출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적나라하게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유독 이런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런 언론과 친화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 발언에 대한 책임성이 약한 것 같아요. 아니 수상도 코로나 때 파티하다가 그만두고 던져야 되는 자리고요. 영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농림상이 쌀값 비싼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난 쌀 사본 적 난 없어. 쌀 사본 적 없는데 지지자들이 다 맨날 얻어먹는데 그랬다가 잘렸잖아요. 네. 뭐 잘리고 나니까 거길 펑쿨색자가 와갖고 더 망할 것 같긴 한데 펑크색자가 반값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떨고 있어요. 쌀은 있대. 농협이 갖고 있는 쌀은 있대. 근데 거기 일본 농협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공기관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냥 농업인들 농업인은 모임이에요. 사단 법인이거든. 근데 거기 있는 것들 뺏어가지고 반값에 푼다 그러니까 이게 되나? 이게 될까? 싶은 건데 일단 농협에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것도 없이 펑크색자를 뭘로 보고. 그래서 저거 못하면 저거 이제 나중에 반값으로 풀기 위해서 가뜩이나 없는 일본 재정 오사카 엑스포 때문에 털리고 있는 일본 재정 작살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대선 끝나고 나서 일본이 이 3가지 이유로 망할 것 같아요. 쌀값, 오사카 엑스포, 그 다음에
7월달 지진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제가 보기엔 올해를 못 넘기고 7월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아. 국가의 운명이 꼴까닥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더 급하니까 그렇죠. 우리 먼저 살아야 되니까 우리 먼저 살고. 선거 끝내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석이가 이제 노원에 산 지가 10년이 넘었거든요. 준석이 집도 알아요. 아파트도 알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에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준석이 집이 10년 동안 거의 3배나 가격이 올랐어요. 시가가. 근데 그렇게 3배나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안 내가지고 압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야 그렇게 돈 많이 벌었는데 왜 세금을 안 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또 송 작가만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겁니다. 무슨 생각이요? 이거 실소유주가 준석이가 아니구나. 그럼. 누군가가 준석이를 노원에서 정치를 시키기 위해서 그리로 보내주면서 집을 줬다는 거야? 예명의로 사줬구나라는. 이준석이 돈이 뭐가 있어서 그러니까. 돈을 언제 벌었다고 지금. 아버지가 사준 것도 아니고 지가 사가지고 노원에 와서 이 집에서 산다는 거 우리가 다 알거든요. 준석이 그 단지 어딘지 아니까. 그러면은 누가 사줬을까요? 신천지? 서류상 가치는 7억 3천만 원인데 동일 면적 최근 실거래가는 11억 원 안팎이 되는데 너 공시지가를 누가 믿어? 그럼. 실거래까지. 그리고 그쪽에 지금 재개발 들어간다 그래갖고 가격이 계속 상승 중이에요. 그러니까 준석이는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했어. 근데 내가 성공을 해갖고 7억에 샀는데 지금 11억, 시가는 한 15억 됐다고 쳐봐봐. 너 같으면 그거 압류 맞고 세금 안 내갖고 압류 맞고 근데 그거 그대로 놔두겠어? 세금이라 해도 뭐 23만 원, 26만 원 뭐 이래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적으로 체납을 해? 했다기보다는 그렇지. 몰랐다는 거야. 아니야. 몰랐다고 하기에는 이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23년, 24년 안 낸다는 거잖아. 네. 아니 그 누군가 집 사준 애가 낼 거겠지라고 그렇지. 생각을 하는 집 거잖아. 관리하는 애가 어. 내겠지. 어차피 내 집 아니니까. 21년에도 그러니까 그거지. 내가 내 집이면 압류 들어오는 거 자체가 싫어요. 빨간줄 올라가잖아, 부동산. 아니 근데 부동산 내 명의로 연구에. 사줬으면 내 거 아니야? 어? 내 명의로 사주면 이제 내 거 아니야? 내가 입 닦아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닦기에는 어. 사준 사람이 겁나 무서운 사람. 아, 약점을 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렇지. 약점을 쥐고 있다든지 아니면 밤에 갑자기 사람 보내가지고 등 따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 실소유 관계를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준석이 돈이 없는 놈이 아니거든. 예를 들어 한두 달 밀릴 수는 있어. 근데 2년 넘도록 세금을 안 내고 얼마 안 되는데 그리고 알면서도 압류를 당해갖고 있는 거를 정리 안 한다 그러면 나 이 집 준석이 집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왜 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아니 뭐 김건희 집이 삼성에서 해준 것처럼 그런 느낌인가? 근데 그거 김건희가 결국 먹었잖아, 김건희는. 김건희가 먹은 거는 이제 그 한층인 거고 그거는 이제 결혼해주는 조건으로 삼성에서 이렇게 뭐랄까 혼수처럼 해갖고 결혼 삼성이 왜 선물이야? 혼수를 해줘요? 어? 삼성이 왜 혼수를 아니 해줘? 그거 저번에 삼성이 살때 뭐 심정이야? 7억 전세 뭐 이런 것도 해주고 해갖고 아무튼 초반에 자금 형성해서 삼성이 돈을 많이 보탰잖아. 그거 맞는데 그 돈 지가 갚았다고 하는데 진짜로 알 갚았는지 수가 있나? 아니면 그냥 전세금 있는 걸 그냥 툭 그냥 없는 걸로 해줬는지 모르는 거니까 아무튼 결혼해서 입막음 해주는 조건으로 해갖고 아무튼 그 집을 건진 거 아니야. 뭐 그게 뭐 윤석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집도 아니고 걔가 돈이 어딨어? 윤석열 월급 빤하고 통장 없고 김건희도 2천만 원 이상 연봉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그 비싼 아파트를 어떻게 샀겠냐고. 아무튼 김건희는 김건희고 거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으니까. 뭔 노력? 근데 뭔 노력을 뭔 했다는 거야? 노력을 왜 자꾸 바빴잖아. 왜 자꾸 밥방 없이 바빴잖아. 줄리할 시간도 없었다며? 그렇지. 어? 줄리보다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 살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한 어떤 의혹. 왜냐면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준석이를 저기다 처음에 준석이가 왜 왔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
그냥 하버드 출신이라 그쪽에 학원가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왔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서울시에서 가장 많은 신천지 교인들이 있고 대놓고 노원 문화의 거리에서 버스 깔아놓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이고 걔들이 준석이한테 들이댔고 거기에 서울시내 중심교회가 있고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집 주인이 준석이가 아닐 수 있다라는 의혹을 저는 오늘 확실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네.